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455만원이고요. 마이너스 만원입니다. 4월 두 번째 주 시작인데요. 이 첫날은 좀 수익을 올려놓는 게 좋은데, 오늘 시장은 정말 좀 특이했습니다. 뭐, 계속 들어와서 특이하긴 하지만, 오늘도 유별나게 아주 특이한 시장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가능하면 좀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들으시는 분들 지루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방송을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성금요일인가 뭐 어쩌고 해서 미증시가 휴장이었고요.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다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상황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국내 증시가 주로 움직이는데, 이 기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오늘은 좀 판단하기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12일 날 CPI 발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금요일 날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는 평범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아직까지는 뭐 견조하다, 20몇만 명인가 나와가지고 견조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충 분위기가 5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로 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 숫자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충 한 0.25포인트 금리 인상,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일단 시장의 악재로 보여질 겁니다. 여기서 금리를 또 추가로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 쪽인데 금리까지 또 올리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약간 하락하는 쪽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닐까, 특히나 기술주 쪽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를 계속 할 것이냐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는 시장 흐름상으로서는 대충 보시면 어제 삼성전자가 4% 올라갔고 오늘 한 1% 정도 올라갔는데요.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한 1300만 주 정도를 삼성전자를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지금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난번에 2조 정도 매도하고 목요일날, 그 다음 금요일날 다시 1조 몇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거의 다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선물 대량 매도를 해놓은 상황에서, 목요일날 선물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조 가까이 선물 매도를 쳤는데, 여기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해버리게 되면 삼성전자가 거래소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급등해버리면 선물 매도 쳐놓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선물 매도를 확 줄이고, 선물 매도를 매수를 1조 4천억인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를 딱 없애놓고 그 다음 삼성전자를 대거 매수해가지고 밀어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지수도 올라가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 포지션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인버스가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왜 중요하게 봤느냐 하면,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 매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 매도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근데 아직까지 오늘도 선물을 3천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하락적으로 생각은 아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열려있다, 지수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0.87% 상승했는데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올라갈 그런 여지는 없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해서 올리게 되면 지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요건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보시면 어제 1조 3천억 매수했는데 오늘은 400억 정도밖에
400만 주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량이 많이 줄었다. 여기서 추가로 계속 매수해서 위로 쭉 올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가 좀 주춤해지면 거래소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충 여기서 강하게 위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 대충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거의 하락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때 제가 방송할 때도 목요일날 방송할 때도 지수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하면서 지수가 같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오늘 올라온 이 정도로 봤을 때 이제 올라올 정도로 어느 정도 올라왔고 여기서부터는 미국 증시 흐름을 봐가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 아직까지 위쪽 방향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 잡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가장 시장 잡기가 어려운 게 코스닥이 0.88% 상승했는데요. 이게 보면 종목 대다수가 하락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 하면 일부 종목 올라가는 것 빼고는 대체로 좀 약하거든요. 그다음 건설 쪽도 지금 보시면 대체로 다 밀렸죠. 그동안 한미글로벌 열심히 당겨 올리다가 오늘 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한미글로벌 매도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는 대부분 다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그다음 자동차 관련주 이쪽은 좀 혼조세고, 로봇도 지금 대부분 다 많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그동안 뭐 급등했던 종목들이 꺾이는 모습이었고요. AI 관련주도 뒤로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 오늘 특히나 이 셀바스 헬스케어 악재 뜨면서 셀바스 AI 종목이 급락하고 그냥 덩달아서 대부분 다 그냥 급락하는. 솔트룩스 어딨죠? 뭐 오픈엣지라든가. 그래서 그동안 주도주로 해가지고 상승했던 종목들이 대거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게, 오늘도 정말 대응하기 어려웠던 게 에코프로가 이게 잘못하면 상한가 들어갈 뻔했어요.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72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외국인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몇 프로나 올라가는 거는 갈수록 점점점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죠. 이건 개인들이 작정하고 그냥 이쪽으로 몰려 들어와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에코프로 BM도 올라가고 있고, 뭐 여하튼 2차전지 쪽에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은 이것도 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 싶은 거는 또 거꾸로 내려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 부분 에코프로 BM 이쪽 부분하고 뭐 이 원통형 배터리 갖고 TCC 스틸 같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했었는데요. 제가 어느 게 있더라, 동국산업이었던가 뭐 여튼 한번 살짝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뭐 에코프로 이런 거 그냥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다른 거는 워낙 들었다 놨다 해버리는 바람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후발주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에코프로 들어가긴 또 더 부담스럽고 해서 그냥 2차 전지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실적 나온다니까 뭐 실적 나왔을 때 에코프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은 제 생각에는 에코프로가 독주한 장, 이게 이제 코스닥을 끌어올린 그런 이제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거래소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수 흐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거래소 지수가 예전 같으면 제가 주로 코스닥을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 상승하면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이 올라가니까 코스닥 종목을 막 매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에코프로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뒤로 가버리니까 이 지수 흐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스닥 지수 잘 안 보고 코스피 200지수 이거 갖다 띄워놓고 봅니다. 이거 보고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에코프로하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굵직한 종목들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힘도 안 나는데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덕양산업은 정리해버렸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하락하는 모습이 살짝 나오길래 덕양산업
꺾이는 모습 나오길래 뭐 그 2차전지 아니면 다 힘이 약하니까 이거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높은 자리에서 잡았다 싶어서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손절해 버렸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대충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제가 금요일에 종가에 빅텍을 5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한일단조를 100만원 잡았습니다. 퍼스텍은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거 잡았던 게 이제 남북통신선 그 연락이 안 된다. 북한에서 연락이 안 온다 이래가지고, 연락 안 오면 좀 불안하죠. 북한에서 뭔가 도발할 위험성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온 걸로 봐서 계속 연락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연락이 안 오면 북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불안감은 계속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도발 가능성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러시아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를 공격하는 입장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아주 긴밀한 공조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북한에서 어떤 도발할 위험성도 있겠다, 이런 의미로 잡아놨던 거 그냥 그 금요일날 잡았는데 오늘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한일단조가 거의 한 4% 정도 올랐기 때문에요. 퍼스텍은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이건 외국인 매도 때문에 밀리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100만원 그냥 저는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 빅텍도 지금 방향을 돌렸고, 한일단조도 지금 방향을 돌려서 오늘 한일단조 그 100만원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종가에. 잡았던 건 이제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고 북한 도발 이런 쪽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그래서 이쪽에 전쟁 관련주 쪽에 비중이 약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신규로 매수하는 게 신성이엔지입니다. 지금 매수해갖고 한 4%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 종목 그 잡았던 이유는 시간에도 지금 올라가는데요. 오늘 그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가려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밀려버릴까봐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은 그 재생에너지 쪽에 이쪽에 이제 들어가려고 봤는데, 이 신성에너지가 두 가지 다 걸치는 종목입니다. 이게 반도체 클린룸 쪽하고 그 다음에 그 태양광 쪽하고 이 두 가지가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저는 항상 실적을 보니까 이게 단점은 뭐냐면 유동 주식 수가 1조 6천만 주니까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할 때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점이에요. 이건 단점인데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그 실적 부분이 지금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매출도 많이 올랐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호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실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외국인하고 뭐 그 기관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가격이 워낙 착하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간다면 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면 반도체 장비 쪽으로 클린룸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승하지 않겠나 싶어서 들었는데, 요것도 그 20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에 이익 실현해 버렸습니다. 이게 하도 워낙 자신이 없어가지고 좀.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00만원 신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면서 느낀 거지만 2차전지 쪽으로만 너무 매수세가 몰려들기 때문에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가려니까 2차전지 빼고는 대부분이 하락해 버리니까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성에너지처럼 그나마 2차전지 아닌 것 중에 바닥에서 상승하는 쪽의 종목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오늘 그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날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했습니다. 손실 안 나게 하려고 대충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치 차원으로 이제 인버스 가지고 있었는 거요. 요것도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다 아침에 정리해버리고 100만원만 추가로 잡아봤습니다. 이게 그 혹시나 하락할지도 모르니까
보유 종목에 대한 해지 차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정리하자면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해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것 같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1,7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3,0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전지라든가 삼성전자 이쪽 빼고 나머지는 그것만 없다고 치면 지수는 하락하는 느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예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가든지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해 가지고 위험 관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하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참고해서 내일 방송할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